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KNUBS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1학년 필수 교양 과목이죠. SW와 문제 해결, 그리고 컴퓨팅적 사고. 사이버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해당 과목에서 최근 중간고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문제들로 인해 많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한 것인데요. 시험 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만큼 그 배경과 학교 측의 설명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목소리부터 학교 측의 입장까지 담았습니다. 이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학교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새롭게 개설된 SW와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 두 과목의 중간고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생소하고 복잡한 온라인 시험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과목들은 평소 사이버 강의 형태로 운영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래머스라는 외부 사이트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PC나 노트북을 사용해야 했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줌 접속에는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등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활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줌 화면 인증 시 양쪽 귀와 응시 화면이 모두 보여야 한다라는 문장의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온라인 시험을 치른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시험 시간 중에 계속 소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된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시작이 이미 됐는데 시험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질문들을 계속 교수님한테 하는 과정에서 좀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숙지를 하거나 공지에 사람 책상 그리고 컴퓨터 화면이 전부 다 보여야 하고 양쪽 귀를 노출시키라고 돼 있었는데 공지에 있는 예시 사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화면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질문이 많았던 내용 모두 가이드라인에 있었고 그래서 교수님마다 시험 규정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시험에 크게 상관이 없었고 모의 테스트와 가이드 라인은 그 학생들을 이해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시험관리처에 문의한 결과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양쪽 귀 노출 유지는 시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중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예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강 인원이 1,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강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시험 2주 전부터 총 2번의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험 가이드라인과 LMS 공지사항을 통해 충분히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하며 일부 학생들의 불편은 안타깝지만 시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준비가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된 오프라인 시험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 10명의 담당 교수가 모두 온라인 시험 감독 및 줌 모니터링에 투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프라인 시험장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로만 진행한 오프라인 시험을 직접 경험한 학생의 입장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말 때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받는다면 제가 이제 신청해서 된다면은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줌으로 접속해서 여러 가지 일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줌 같은 거 접속하지 않고 이제 민증만 가지고 이제 민증 검사만 하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고 싶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시험이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대규모 온라인 시험이었던 것만큼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5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공정하게 시험을 치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시험 혼란을 계기로 학교 측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 또한 새로운 시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준비 자세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UBS 이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곧 철거를 앞둔 학생복지관. 17개의 중앙동아리들 또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학생복지관 철거와 함께 중앙동아리들이 활동 공간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연 공간을 잃게 된 동아리들의 자치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학생복지관 철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부터 동아리연합회와 학교 측의 이야기까지 취재해봤습니다. 보도에 김원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현재 중앙동아리와 사범대 학생회가 함께 쓰고 있는 학생복지관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 공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복지관은 현재 17개의 중앙동아리와 사범대 학생회가 함께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학생복지관 철거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며 이 공간을 사용한 이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복지관이 철거될 경우 동아리들은 기존의 자치 공간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철거는 BTL 방식으로 2026년 2월부터 약 2년간의 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체 공간이나 사용 일정에 대한 학교 측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아리연합회 측은 학교 측과 논의를 이어가며 동아리의 자치권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학생복지과에 동대회에 참석하셔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만 방학과 비대면 회의 등으로 인해 학생복지과의 참석은 어려웠던 상황이며 5월 대표자 회의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학생복지과 측은 신광 캠퍼스 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 웅비학생회관 내 입점업체 이전 등 방안을 제시하며 학생자치 공간이 철거 이후에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자치의 시작점이자 상징인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모호한 논의가 아닌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KNUBS 김원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고 없는 출입, 지속되는 공사, 끊이지 않는 소음. 모두 현재 기숙사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여러 기숙사에서 동시에 발생한 불편에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숙사 문제들과 이를 겪은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기숙사 측은 어떤 입장일지.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기숙사에서 예고 없는 출입과 소음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됐던 기숙사인 홍은혜와 신축 기숙사인 블룸하우스. 신축 리모델링으로 전과 비교했을 때 내부가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과정, 설계 등 문제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숙사 측은 욕실 커튼 설치와 화장실 문고리 변경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설 보수 과정에서 노크 후 바로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사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했지만 각 방에 몇 시에 보수를 하는지 알지 못해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잠결이라 노크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씻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자고 있었더라면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스터키로 들어오는 문제만이 아닌 너무 잦은 마스터키 사용 또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비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비전에서도 문을 바로 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간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그냥 바로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홍익사에서도 바로 문을 두드리시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기숙사 측에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기숙사 행정실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기숙사 측은 관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마스터키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 일정을 공지하고 점검 시작 전 관내 방송을 통해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외부 업체와의 협업으로 인해 정해진 작업 시간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터키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호실을 빠르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관생들이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는 관내 방송 횟수를 늘리고 작업자가 호실에 출입하기 전
담당자나 생활 지도자가 함께 방문해 충분한 안내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롭게 리모델링한 기숙사 외에도 비전하우스는 계속 학기 중 지속되는 공사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랑 통행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왜 굳이 학기 중에 그렇게 학생들 다닐 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조금 피해가는 공사는 학기 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공사는 16일에 끝났지만 또 언제 다른 공사를 진행할지 몰라 학생들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드림하우스 또한 공사로 인해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호실 내 조명, 와이파이와 같은 모든 전기 공급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숙사에서 학기 중에 시설 보수 등 다양한 문제로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주거 공간인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NUBS 이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의 축제인 대동제가 6월 4일과 5일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의 경우 기존과 달리 1학기 중에 진행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광 캠퍼스 대학가요제, 밴드 등 다양한 동아리들의 무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무대가 끝난 후에는 대동제를 더 즐겁게 이끌어줄 가수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앰플라잉과 앰퍼샌드원, 둘째 날에는 다이나믹 듀오와 쿠기가 현란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청량한 여름밤이 우리 학교 학우들과 초청 가수들의 무대로 더욱 무르익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이 실시됐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건강검진은 이번에 입학한 2호학번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5월 12일부터 15일, 3일간 진행됐으며 웅비학생회관 1층은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시력, 청력,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진이 이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으로 인해 많은 신입생들이 건강 상태를 점검받았는데요. 신입생 학우들의 더욱 좋은 건강 유지와 즐거운 대학 생활에 선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생 예비군 훈련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 기간인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정지된 것인데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예정됐던 1차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됐으나 2차 훈련은 선거 기간에 포함되므로 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조정되는 훈련 일정은 9월 중순경으로 판단 중이며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훈련 장소 역시 기존 공주대대 훈련장에서 세종과학화 훈련장으로 변경됩니다. 2차 훈련 대상 학생들에게는 9월 중 훈련 일정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앞둔 학우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